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만약 제가 원하는 만큼 건강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얻고 싶은 건 통증 없는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 몸이 보내는 갑작스러운 고통을 단 3초 만에 멈출 수 있다면 그 능력을 어디에 가장 먼저 쓰고 싶으신가요? 특히 걸어가다가 잠들어 있다가 혹은 앉아 있다가 다리가 순간적으로 꽉 조여 올라오는 그 고통. 한 번만 겪어도 다음 날까지 불안이 남는 그 느낌. 만약 그 시간을 단숨에 끝낼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얼마나 더 편안해질까요? 저는 진료를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도 다리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걷다가 갑자기 다리가 뒤틀려서 식은땀이 다 났습니다. 조금만 서 있어도 갑자기 근육이 굳어버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이 느낀 공포와 당황스러움을 잘 압니다. 다리 쥐라는 건 단순히 근육이 살짝 당긴다 정도가 아니라 몸 전체가 순간적으로 굳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숨 쉬는 것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강한 충격이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강하게 찾아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통증을 스스로 바로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오래전부터 환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던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스트레칭도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에 단 3초만 써도 즉시 통증이 풀리도록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방법을 여러분께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환자분들의 응급 상황에서 직접 써온 방식이고 제 가족들에게도 가장 먼저 알려준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당기지도 않고 힘을 많이 쓰지도 않지만 근육이 스스로 수축을 멈추고 괜찮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아주 단순한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여러분의 불편함을 한 단계씩 풀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먼저 다리에 쥐가 왜 생기는지, 어떤 상황에서 더 심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몸의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좋을지를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래서 그 3초가 필요했구나라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잡히실 겁니다. 그렇게 이해가 쌓이면 지금까지 밤마다 겪던 고통이 훨씬 빨리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근육과 신경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원리만 알아도 증상이 크게 줄어듭니다. 저는 오늘 그 원리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쉬운 말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직접 상상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앞으로 다리에 쥐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바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제 천천히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왜 갑자기 조여버리는지, 그 순간 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단 몇 초 만에 바꿀 수 있는지 제가 자연스럽게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시니어웨이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와 생활 습관을 풀어드리는 채널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건강 팁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리가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굳어버리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다리는 예고도 없이 그렇게 꽉 조여버리는 건가요? 사실 우리 몸은 놀랄 만큼 정직합니다. 근육이 쥐가 난다는 건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갑작스러운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 반응이 때로는 과하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는 환자분들께 이런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근육은 자동차 엔진과 비슷합니다. 평소에는 부드럽게 돌아가다가 기름이 부족하거나 엔진이 과열되면 갑자기 버벅거리고 멈추죠. 우리 몸의 종아리 근육도 똑같습니다. 평소엔 잘 움직이지만
수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미네랄이 빠지거나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근육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잠깐 멈추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쥐입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이 반응이 훨씬 민감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 자체의 탄성도 줄어들고 근육에 힘을 전달하는 신경의 반응 속도도 조금씩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는 일이 많아지죠.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리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움직임 때문이 아니라 근육이 지금 위험하니까 잠깐 멈추자라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쥐가 난 근육을 억지로 늘리거나 세게 주무르면 오히려 근육이 더 강하게 긴장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위험하다고 느끼는 상태에서 무리한 자극은 더 큰 위험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발끝을 위로 들어 올리거나 종아리를 강하게 잡아당기는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과 상담하면서 근육은 당기는 힘에 풀리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풀립니다. 이 말을 꼭 강조합니다. 근육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신경의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신경이 긴장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스트레칭도 어떤 마사지도 효과가 없습니다. 근육이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는 상태가 되어야 그 조였던 힘이 풀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근육이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흥미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취하는 동작은 당기기입니다. 반면 근육이 원하는 건 이완이고 이 이완은 신경의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즉, 신경에게 지금은 더 조일 필요가 없다라는 신호를 보내야 그 무서운 경련이 풀립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보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힘을 빼고 몸을 편안하게 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육이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특정 부위를 아주 가볍게 정확한 방식으로 자극해 주는 겁니다. 이 자극이 들어가면 과도하게 긴장하던 근육 섬유가 잘못된 경계였구나 하고 풀리기 시작하죠. 저는 이 방법을 수많은 환자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정말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5년 동안 매일 밤같이 쥐가 나던 분이었고 어떤 분은 걷기만 하면 발바닥까지 함께 뒤틀리던 분이었죠. 그런데 정확한 자극 위치와 방법을 알려드리면 한두 번 연습만으로도 다리에 쥐가 생기는 그 순간 스스로 바로 풀어내시더라고요. 일부 환자분들은 처음엔 못 믿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그렇게 빨라요? 하지만 막상 쥐가 올라오는 순간 해보시면 놀랄 만큼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심지어 몇 초 전까지 발이 뒤틀릴 만큼 아팠던 분이 3초 뒤에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원리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오신 여러분은 근육이 왜 갑자기 굳어버리는지 그리고 왜 억지로 당기면 안 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 이해가 있어야 제가 알려드릴 동작이 여러분 몸에서 제대로 작동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아픈지를 이야기했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풀리는지 그 구체적인 움직임을 여러분의 몸에 그대로 그려지도록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초 응급처치의 실제 움직임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부분입니다. 다리에 쥐가 올라올 때 그 고통을 단 3초 만에 꺼버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이 방법이 정말 빠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육을 억지로 늘리거나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게 더 이상 위급 상황이 아니다라는 신호를 정확히 보내는 것.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 동작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해집니다. 쥐가 올라오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다리를 펴야겠다. 발끝을 위로 들어 올려야겠다. 그런데 이 동작은 근육이 가장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
더 큰 자극을 주는 행동과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더 오래가고 때로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드리는 방법은 정반대 방향입니다.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위치에서 그 근육에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힘의 흐름을 살짝 바꿔주는 것. 이걸 해주면 근육이 스스로 위험이 아니다라고 느끼고 조이던 힘을 풀어버립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면 가장 먼저 종아리 뒤쪽 근육, 특히 비복근이라는 큰 근육이 단단하게 뭉칩니다. 이 근육은 발목과 무릎 양쪽을 관여하는 구조라 그중 어느 한 곳만 틀어져도 전부가 즉시 조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 근육 전체를 억지로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이 수축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관절 위치를 바로잡아주는 일입니다. 여기서 3초 동작이 시작됩니다. 방법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첫째,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세게 당기지 말고 오히려 발목을 아주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듯 풀어줍니다.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쥐가 나면 본능적으로 발을 위로 젖히려고 하잖아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 전체를 순간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과하게 늘어나면 더 강하게 조이지만 반대로 살짝만 풀어주면 경계가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무릎을 아주 가볍게 굽혀줍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핵심인데 종아리 뒤쪽의 비복근은 무릎 관절과 발목 관절을 동시에 이어줍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면 근육 전체가 더 긴장하고 무릎을 살짝 굽히면 긴장이 바로 풀립니다. 무릎을 2~3cm만 굽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굽힘 동작이 근육에게 지금은 수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내죠. 여기서 근육이 상황이 바뀌었구나 하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손으로 종아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꽉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가장 단단한 지점을 손바닥으로 가볍게 감싸듯이 덮어줍니다. 강하게 누르면 통증이 더 올라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감싸주면 근육이 긴장을 유지하려던 신호가 느슨해집니다. 이때 손바닥이 주는 따뜻함 자체가 근육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극이 아닌 안정이 들어가야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 세 동작을 순서대로 하면 근육은 거의 항상 3초 내에 힘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데 왜 전혀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대부분이 통증이 생기면 당겨야 한다는 오래된 습관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몸의 원리는 그와 정반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다리에 쥐가 올라왔던 분이었죠. 몇 년을 고생해 오셨고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를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 일주일이 지나 다시 오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 3초 방법을 쓰니까 바로 풀리더라고요. 그동안 고통을 10분씩 참았는데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 환자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정말 살았다는 표정이었죠. 그리고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누워있을 때도 되고 앉아있을 때도 되고 심지어 걷다가 생긴 쥐도 바로 풀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세를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무릎을 약간 굽혀 근육의 긴장을 낮추고 발목의 각도를 지나치게 올리지 않으며 근육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접촉을 만들어주는 것. 이 세 가지 원리만 지키면 거의 모든 쥐가 빠르게 풀립니다. 혹시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서 제가 이 방법을 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움직임을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기본적인 쥐 응급처치는 이미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상황에 따라 쥐가 나는 위치도 다르고 누워있을 때랑 서 있을 때랑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상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눕거나 자다가 갑자기 오는 경우,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오는 경우, 그리고 걷거나 운동 중 생기는 경우. 이 세 상황은 다르게 보이지만 근육이 수축하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몸의 자세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자세만 조금 바꾸면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두 3초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다가 발생하는 쥐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경우 대부분 수분 부족이나 근육 피로 혹은 한 자세로 오랫동안 누워 있어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경직되면서 생깁니다. 쥐가 올라가는 순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고 하죠. 그런데 움직임이 크면 오히려 통증이 더 뛰어오릅니다. 이럴 때는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고 우선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발목을 억지로 올리지 않고 아주 살짝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듯 편안하게 두세요. 그 다음 무릎을 2-3cm만 가볍게 굽혀줍니다. 이 동작을 하면 놀랄 만큼 종아리의 긴장이 한 번에 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 전체로 종아리의 단단한 부분을 따뜻하게 감싸주듯 얹어주면 근육이 곧 풀려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쥐를 바로 풀어냅니다. 다음은 앉았다 일어날 때 생기는 쥐입니다. 이 경우는 종아리의 혈류가 순간적으로 줄어들었다가 갑자기 흐르기 시작할 때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특히 오래 운전하신 분들, 식당이나 병원에서 오래 앉아 기다리던 분들께 흔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근육에 갑자기 부담이 쏠렸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는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합니다. 쥐가 난 쪽 다리를 살짝 뒤로 빼서 무릎을 아주 약하게 굽혀주세요. 많은 분들이 앞으로 굽히려 하지만 뒤로 미세하게 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발목은 억지로 세우지 말고 살짝 아래로 떨어뜨리며 다리 전체에 힘을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두세요. 그리고 허벅지 쪽에 체중을 조금 실으면 종아리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긴장이 더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붙잡고 있던 근육 신경이 순식간에 경계를 풀어버립니다. 마지막은 걷다가 혹은 운동 중 생기는 쥐입니다. 이 경우는 근육 피로도와 체온 저하가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겨울철 걷기 운동하시다 보면 발바닥이나 종아리가 갑자기 움츠러드는 경험 많죠. 여기서는 움직임이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세를 빠르게 전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다가 쥐가 올라오면 한 번에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다리를 살짝 뒤로 빼면서 무릎을 3에서 5cm 정도 완만하게 굽혀줍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체중을 실지 말고 발의 앞쪽에 살짝 실어주면 근육이 갑자기 조이려고 하던 힘이 빠집니다. 이 동작이 많은 분들께 정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종아리의 긴장축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당기는 힘이 사라지면 굳이 경고 신호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쥐가 나는 부위가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은 종아리 윗부분, 어떤 분은 발바닥, 또 어떤 분은 정강이 안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관심을 가져야 할 건 근육의 정확한 위치보다 긴장의 방향입니다. 근육이 어느 쪽으로 조여지고 있는지 그 방향을 반대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조임에서 살짝 벗어나도록 힘을 빼주는 것. 이 원리가 있으면 부위가 조금 달라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쥐는 세게 당겨서 푸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스스로 풀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이 감각만 익히시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불필요한 통증을 오래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쥐를 즉시 풀어내는 법을 설명드렸다면 이제부터는 아예 쥐가 잘 안 생기는 다리로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쥐가 생기는 횟수를 눈에 띄게 줄일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까지 쥐가 났을 때 즉시 통증을 풀어내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입니다. 아예 쥐가 잘 안 생기는 몸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아주 작은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쥐가 나는 걸 나이 탓으로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진료실에서 수백 명을 지켜보면 쥐는 나이가 아니라 몸의 준비 상태와 훨씬 더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평소에 근육이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가 쥐가 나는 빈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건 수분과 미네랄 균형입니다. 체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근육이 긴장하는 빈도가 확 올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목이 마르다는 신호 자체가 둔해지는 경우가 있어 스스로는 수분 부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이 마르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하루 6에서 8잔 정도의 따뜻한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만으로도 근육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물보다는 체온과 가까운 온도의 물이 훨씬 좋습니다. 두 번째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의 균형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근육의 이완과 수축에 직접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시금치, 토마토, 견과류, 아보카도, 고등어 같은 음식은 근육신경의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대부분은 식사만 고르게 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다리 경련이 잦다면 마그네슘은 의사와 상담 후 간단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체온 관리입니다. 근육은 차가워지면 훨씬 더 쉽게 경직됩니다. 겨울철에 쥐가 더 자주 나는 이유도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발이 차가워져 있는 분들은 새벽에 쥐가 올라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5에서 7분 정도 종아리와 발을 담가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한동안 고생하던 야간 쥐가 완전히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종아리 근육 순환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벽이나 의자에 손을 가볍게 짚고 종아리 중앙을 기준으로 살짝 들어 올렸다가 편안하게 내려오는 발 뒤꿈치 들기 동작을 10에서 15회만 반복해 주세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혈액순환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맥순환이 떨어지는데 이 간단한 루틴이 그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근육의 긴장 패턴을 알고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은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거나 갑자기 힘을 주는 행동을 습관처럼 하시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쥐를 유발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를 쭉 뻗으며 기지개를 켜면 그 순간 쥐가 올라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 기상 시 다리를 먼저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을 두세 번 반복한 후 일어나면 문제가 놀라울 만큼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쥐가 나는 순간 또 시작이네 하며 불안해지면 그 자체로 근육이 더 강하게 긴장합니다. 그래서 쥐가 나는 분들에겐 정서적 긴장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발목 각도, 무릎의 미세한 굽힘, 부드러운 감싸기, 이 세 가지 동작을 몸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불안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 이제 나는 이걸 풀 수 있다. 이 확신이 생기면 근육은 훨씬 덜 경직되고 쥐가 나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변화를 경험한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쥐 때문에 새벽마다 잠에서 깨던 분이 한 달 만에 쥐나는 빈도가 거의 없어지고 걷기 운동을 포기했던 분이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십 년 동안 체질이라고 믿어왔던 문제를 정말 단순한 원리 하나로 해결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은 결국 스스로 회복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도와주기만 하면 생각보다 훨씬 쉽게 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 쥐 때문에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쥐가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앞으로 쥐가 잘 생기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알고 계시니까요. 여러분의 다리는 이제 갑작스러운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상태로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만들고 밤잠을 지켜드리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시니어 웨이와 함께 계속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